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이를 갖고 결혼을 위해서 학업도 포기했는데 1년여의 결혼 기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혼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저의 희망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마저도 제가 키울 수 있었던 우리 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딸은 웃으면서 동시 입장할 거라고 자기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눈부신 버질로드를 걸었으면 꿈꾼 적이 있습니다. 팍팍하게 살아오던 중에도 저에게는 사랑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이 결혼식을 앞두고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점심엔 식당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학원 파트타임 강사, 그리고 밤에는 설거지 알바까지 해가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악착같이 모은 돈은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을 정도가 되더군요. 그 집에서 둘이 오순도순 살았고 미안하게도 빨리 철이 들어버린 딸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에는 제법 자리도 잡아서 동네 근처에 작은 학원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가 계시던 일본인 선생님이 학원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셨는데 말끔하고 젠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금방 배우고 또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이 많이 나서 덕분에 학원이 문전성시였습니다. 원래는 중학생 친구들만 봤던 학원인데 고등학생 친구들도 함께하게 되면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수업을 봐주시던 선생님이 급하게 부친상 때문에 고향으로 일주일 정도 내려가게 되어서 그 수업을 제가 다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 수업을 놓을 수는 없으니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남아 있었죠. 그때 그 일본인 선생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저녁을 먹지 못했고 배도 고픈 와중이라 좋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이야 늦은 시각에도 하는 음식점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그냥 컵라면이나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도시락을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좋아하시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리며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식으로 예쁘게 말려있는 계란말이는 어머니 특제 비법으로 만들었다면서 먹어보라고 밀어주시더라고요. 음식 자체에서 따뜻한 맛도 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데다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그냥 남이 해준 요리가 얼마만인지 싶어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서시더니 따뜻한 녹차를 한 컵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음식을 우겨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밥을 다 먹고 나가시려고 하더군요. 죄송한 마음에 이건 제가 씻어서 가져다 드리겠다 하니 내일도 싸워야 해서 안 된다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가지고 제 사무실을 두드리셨습니다. 갈수록 양도 늘어가고 반찬도 다양해지며 화려해지는 도시락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섞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락 비용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본인의 선이라고 돈을 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구나 말이죠. 평소에는 말씀이 많지 않은 편이라 몰랐는데 요리 이야기를 할 때나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등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친해지고 나서 우리 아이가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 레시피를 물어봤더니 집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의도가 불순하지 않아 보이고 또 한국에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 편하게 지내고 싶은가 싶어서
바쁜 시기가 끝난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예쁘게 마는 방법 그리고 본인, 엄마의 특제 비법이라면서 가스오브실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배우니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고맙다고 하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고맙다고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 하니 또 거절하다가 제가 차를 한 잔 달라고 그 사이에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고맙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떠들어 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사정을 아는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하느라 뻣뻣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도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지그시 쳐다보는 그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으로 저를 안아주는데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말이죠.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소파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황홀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주말이면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평일에는 함께 일을 하면서 1년을 만났습니다.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게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데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며 저에게 같이 가줄 것을 기대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또 그런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신도 없었죠. 이렇게 겨우 일으켜놓은 안정적인 제 삶을 포기하고 선뜻 따라 나설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모험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현실에 부딪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쉽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저는 다시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마음이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지난 딸이 엄마도 여자로서의 인생을 찾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면 이런 인연을 제 딸이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런 저에게 심심한 위안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직도 딸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이니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할까요? 결혼식을 치르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랑했던 사람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따라 갑자기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